총재이신 신동욱 교수 박사님께서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고재규 장로님께서 나라사랑 동지회의 사무총장이십니다. 고재규 장로님께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시장 박원순 병역 비리를 이렇게 감추고 있는가? 감추고 있는 검사들을 속히 그것을 정확히 밝혀서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박원순이도 죽은 자기 할아버지 밑으로 가서 병역을 미필하고 군대 안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 박두신이도 이마리를 조작해서 군대에 안 가고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지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검찰은 이런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같은 검사 출신인 박원순이를 왜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가? 빨리 박원순의 정체를 밝혀서 서울시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고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갑니까? 죽은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군대도 안 가고 또 그 아들 박두신이도 MRA를 바꿔치기 위해서 군대 안 가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법과 질서는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우리 검찰청에서 이것을 대검찰청에서 이것을 분명히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 모든 것을 밝혀주셔서 대검찰청에서는 속히 박원순이의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사랑 동지의 고재규 사무총장님께서 규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화평 목사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18차 대검찰청 규탄 및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대검찰청 청산벽에는 다음 내용의 검사 선서가 게시되어 있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검사들이 과연 검사 선서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 위반 범죄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은폐 사실과 대조해보는 것으로 오늘의 기자회견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검사 선서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과연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법 위반 범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은폐 사실이 공익의 대표자가 행할 일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인가? 라고 묻고 싶다.
검사 선서에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따뜻한 검사라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법 위반 범죄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은폐한 검사들의 행위가 과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에 해당할까? 그리고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119건의 진정, 탄원서 등을 생산하여 검찰 및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고, 오늘 제18차 기자회견과 제18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에 해당한 것인가? 검사 선서에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수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라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법 위반 범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은폐한 검사들의 행위가 과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수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에 해당하는 표현일까? 검사 선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법 위반 범죄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은폐한 검사들의 행위와 수사를 잘 해달라고 요구하는 119건의 진정, 탄원서 등을 생산하여 검찰 및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고, 또 오늘 제18차 기자회견과 제18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검사들의 행위가 과연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행위가 해당할까?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거짓 선서일 뿐이다. 검찰은 검사 선서 내용 그대로 실천하라. 그리하여 서울시장 박원순은 물론이고 각급 주임 검사들, 병무청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 제10번 대국민 사기극에 동원됐던 서울시청 엄모모 변호사와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15년 4월 8일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건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평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는 저 이강성 단장님, 대장님, 구국 300 정의군 결사대 대장이신 이강성 대장님은 6.25 참전 노병입니다. 지금 83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운동, 구국운동 하는 데는 꼭꼭 참석하셔서 그거를 사진에 남기고 기록에 남겨서 인터넷에 띄우시는 정말 구국투사여 구국대장입니다. 이제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소개한 이강성입니다. 근데 오늘 집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저는 말하고 싶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만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악연을 타고났는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부터 박근혜를 절대 반대했던 사람이며 이 사람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내 손에 장을 지린다고 해서 저하고 크게 다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만원이가 그건 구국 500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를 조직할 때 저도 은행 주머니돈을 틀어가지고 100만 원에 대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왜냐하면 웨이팔대에서 웨이팔은
남한의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한의 600명의 북한의 적색분자들이 와서 일으킨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불시에 자다가 바다바람에 체포해가지고 전라도로 이첩됐을 때 우리 유교 참전용사들은 여기에 대법원에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런 시위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에 사사건건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면 누가 대통령 할 수 있겠느냐니까 좌파 세력에서는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파 세력에서 아무나 내서만 되는데 박근혜만은 안 된다. 그래서 나오고 크게 다퉜습니다. 다투는 중에 날들어 결국은 세대가이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나하고는 한 5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세대가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지만은 당신은 대매대가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 다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만원이가 오늘날도 사사건건 박근혜를 성토하며 좌파 못지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만원이 이 잘못된 이 행동을 저는 성토해서 당신 500 결사 정의군에서 나는 탈퇴할 테니까 100만원 당신한테 좋은 거 내놔라 했더니 다 쏘고 없으니까 내 배를 째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지만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 11시 30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만원이도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단체장들도 이광성 대장 꼭 참석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사람이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만원이 하는 행위는 찬양할 만한 행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음원 먼 곳이라는 이런 노래를 정의와 정의와 국회의장이 찬동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성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찬양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만원이가 이중인격 행동을 하고 있면서 진짜 저 사람이 우파가 맞는지 좌파로서의 우파 탈을 쓰고서 우파라고 하는지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이 5.18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찬성을 하며 또한 임원 먼 곳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좌파 못지않게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사사건건 박근혜를 못 잡아먹어서 한대한 것이 지만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국 3대 결사대 대장 이광성 대장께서 좀 색다른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대검 앞에서 대검 규탄 및 기각처분 취소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인데 아주 색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자회견과는 무관하지만 또 제가 예상을 못했었지만은 그 말씀이 틀렸다고까지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올 때에 김정일과 만난 후 판문점을 넘어오시면서 한 말씀 그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는 절대적으로 대화도 필요 없고 지원도 필요 없고 저거 멸망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멸망할 때 자연스럽게 자유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김대중의 주선에 의해서 김정일이 만나고 온 거 나 그거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넘으면서 한 말씀 하신 거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이상은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만을 토로하고 비판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 중에도 그분을 지지 안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서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고 몰아붙이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위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는데 전산조직에 의해서 통계를 낸 거 그거 내가 밝히다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노무현이만 전자개표로 조작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대중은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원흉입니다. 노무현은 전자개표가 뽑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박원순이만 돌퇴시키면 그 다음에 곰이어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명에 나설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대법원의 이영훈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웃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그거 변론을 했는데 전부 가짜로 거짓말로 그렇게 변론을 해가지고 합법화시켰습니다. 전이영은 대법원장도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저는 분명히 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강성 대장께서 그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갑자기 내가 본래 하고 있는 일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본래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좀 많이 어긋났습니다. 검찰은 썼고 또 속았다. 검찰에 의해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법 위반 범죄가 은폐되다니.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뿌리고 오늘도 이것을 5장을 첨부해서 18번째 진정서를 저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그냥 묵살을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프레카드를 보십시오. 오세인 대검의 오세인 검사, 정경태 검사, 서정식 검사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서정식 검사도 고등검찰청에 있어요. 왜 오세인 검사 지금 서울 남부검찰청 거기 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 정청화를 명예훼손으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썼고 또 속았다. 대검찰청 앞에서 이거를 뿌리고 있잖아요. 왜 못 잡아놓어? 여러분, 박원순이의 병역범죄를 은폐시켰기 때문에 못 잡아놓습니다. 나 잡아놓아요. 검사가 한 사고 결탁해서 구속을 시키면 재판장에서 꼭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나 구속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나 구속되고 싶다고요. 검찰은 정청화를 구속하라. 왜 못해? 여러분, 정말 입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게 나라냐고요. 예? 이 프레카드 이거 영해서 정청화를 이 마이크 들고는 정청화를 구속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청화를 구속 못 시켰으면은 박원순이 때려잡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원순의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그거 의원민주 시키면 안 됩니다. 전부 파면시켜서 변호사도 못 해먹게 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못 해먹게 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할 겁니다. 꼭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애국단체 보수 세력들이 결집이 안 돼가지고 이 모양인데요. 이제 해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반드시 해낸다고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냥 공연이 흥분이 돼가지고 이광성 대장 한 말씀 하신데도 덧붙여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뭐 기자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거 대서특필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이한 기자회견문을 오늘 썼습니다. 이 대검찰청 안에 들어가면은 벽에 뭐가 있느냐면은 검사 선서라 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프레카드 들고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 대검찰청 앞 저 벽에 붙어있는 검사 선서에 그대로 하면은 박원순이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벗어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해 2013년 11월 6일날 고발장을 냈어요. 그거 제대로 고발했으면 수사를 진행했으면 여러분 6.4 선거에 서울시장 당선됐을 리가 없어요. 검찰은 책임지고 서울시장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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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세 차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